1992년 로스앤젤레스. 도시 전체가 말 그대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인타운의 한 상점가 옥상에서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루프탑 코리안 현상인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날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무려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바로 LA의 루프탑 코리안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1992년 LA 폭동, 그 아비규환 속에서 말이죠. 어떻게 평범한 가게 주인들이 거의 뭐랄까 완벽에 가까운 방어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미스터리거든요. 그리고 그 해답은요, 정말 상상도 못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루프탑 코리안. 1992년 LA 폭동 때 경찰력이 완전히 마비되니까 한인 사업주들이 직접 총을 들고 자기 가게 옥상으로 올라가서 재산을 지켰던 사건이죠. 당시 이 모습이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이야기의 반전이 시작되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에 따르면요. 이 헬압은 LA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바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반도, 그 땅의 아주 오래된 지형 속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와,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이죠. 한반도, 천혜의 요새. 대체 한반도의 땅이 어떻길래 LA의 사건과 연결된다는 건지 한번 보시죠.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동고서저. 아마 지리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다는 뜻이죠. 동쪽에는 험준한 산들이 막 솟아있고 서쪽으로는 평야가 쫙 펼쳐지는 지형.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70%.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한반도 땅의 무려 70%가 산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건 그냥 산이 많네 수준이 아니라요. 한국인의 역사, 문화, 심지어는 기질까지 형성한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거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땅은 말 그대로 방어를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쪽에는 백두대간이라는 거대한 산맥이 등뼈처럼 딱 버티고 있고요. 거기서 뻗어나온 수많은 산줄기들이 온 땅을 복잡한 계곡과 골짜기로 만들어 놨어요. 외부인이 보기엔 이건 뭐 거의 미로 수준이죠. 그러니까 침략자들한테는 그야말로 악몽 같은 지형이지만 이 땅을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완벽한 자연 요새가 되어준 겁니다. 이런 독특한 지형은요, 당연하게도 아주 독특한 군사 전략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수천 년에 걸친 산성전투의 역사죠. 그게 바로 산성전투라는 겁니다. 이름 그대로 산을 성삼아 싸우는 거예요. 그냥 높은 데 성벽 쌓고 버티는 게 아니고요. 이 험준한 지형의 모든 걸 이용해서 침략자를 막아내는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기술이었던 거죠. 자, 침략자와 방어자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침략자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합니다. 지형은 험하고 복잡하지, 보급선은 길게 늘어져서 언제 끊길지 모르지. 반면에 방어자는 어때요? 자기 손바닥 보듯 훤한 지형에서 높은 곳에 딱 자리 잡고 적을 내려다보잖아요.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침략자가 한두 번 전투에서 이길 수는 있어도 이 땅 전체를 정복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지형은 한국인들이 몇 배나 더 큰 대륙 세력에 맞서 나라를 보존할 수 있게 해주었다. 정말 그렇죠. 한반도의 이 지형은 그냥 땅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 이 민족을 지켜준 거대한 방패였던 셈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대의 전략이 현대전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을까요? 천만에요. 20세기에 이 전략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전쟁이죠. 1950년 8월 낙동강 방어선. 정말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던 순간이었죠.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을 때 유엔군 사령부가 바로 이 동고서저 지형의 가치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작전을 짜죠. 험준한 동쪽 산악지대는 이 지형에 훨씬 익숙한 한국군에게 맡기고 화력이 중요한 서쪽 평야지대는 미군이 막는 겁니다. 여기에 대구에서 발진한 미 공군이 북한군 보급로를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리면서 기적 같은 반격의 기회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걸고 싸웠던 총력전에서 증명된 이 전술적인 본능, 이 생존의 DNA가 과연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전혀 다른 대륙인 LA 한복판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다시 태어난 요새 정신, LA 옥상에서 벌어진 그 놀라운 광경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수천 년을 이어온 이 요새 정신의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충격에 빠져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민간인들이 훈련된 군대보다 더 완벽하게 지형을 이용해 몸을 숨기고 엄폐할 수 있는가? 그들 눈에는 이분들이 그냥 가게 주인이 아니라 마치 잘 훈련된 특수부대처럼 보였던 거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말이에요.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LA 코리아타운에서 법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위기가 닥칩니다. 그러자 이분들이 어떻게 했나요? 본능적으로 가장 유리한 지점, 즉 현대도시의 고지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거점으로 삼아 서로 연락하며 공동체를 지키는 입체적인 방어선을 만들어냈죠. 이 자료의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수천 년간 한민족의 몸에 새겨진 산성전투의 DNA가 극한의 위기 상황 속에서 다시 깨어난 것이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요. 이 분석은 루프탑 코리안의 행동이 단순히 LA에서 벌어진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보다는 수천 년의 생존 투쟁을 통해 형성된 문화적, 지리적 DNA가 마침내 발현된 것이라는 거죠. 이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용어는 최근에 다시 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이걸 정치적인 맥락에서 트윗에 올렸거든요. 그러자 LA 한인의 측에서는 당시의 끔찍하고 트라우마 가득한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결코 가볍게 소비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역사를 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나라는 존재는, 그리고 우리라는 정체성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살아온 그 땅의 기억으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받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우리가 딛고 선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